겠습니다. 네, 2월 8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시도 보건당국과 지역 방역 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대부분은 방역망 체계 내에서 발견되거나 발생되어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으나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관리 그리고 소독 등 지역 방역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대신 진료 기능과 같은 다른 기능들을 줄이고 있으며 일반 행정 인력도 지역 방역 업무에 투입하는 등 지역 방역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수부는 지자체와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부터 진단검사 기관과 검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제 첫날 검사 건수는 그 종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검사 건수가 많아서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아마 월요일부터는 이것을 검사 집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집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며 이러한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검체 채취 단계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매우 필요하고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또 그리고 이 장비를 운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그러한 검사입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단순히 진단 키트를 보급한다고 검사 물량이 대폭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검사 물량은 가능한 물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3,000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만간 5,000건 정도까지는 검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나 검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게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단검사 물량의 한계를 감안해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서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검사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신종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현장에서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중수부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 지원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된 분들이 성실히 이러한 조치에 응한 경우에 지급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 원이 지급됩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격리되신 분들이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기존
현행 300만 원이던 이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스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의 하나로 지난 6일 0시부터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과다한 반출을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 신고로 밀반출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이틀간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반출 40건 6만 5천여 개를 찾아내어 정식 수출 신고하도록 하였고, 2월 6일에는 2천 개가 넘는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하여 벌금과 함께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월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여 개를 적발하여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약 150만 개의 매적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어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장소에 대한 소독 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로서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장의 경우 적절한 소독을 실시를 하면 소독 다음 날까지는 사용을 금지하되 그 이튿날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장의 재사용을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과학적인 근거나 상세한 내용은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한 교민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2월 7일에는 일반 진료상담 44건, 심리상담 16건 등 총 60건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하에 5건의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월 6일에 확진 판정받은 교민이 주거했던 방에 대해서도 개별 소독을 실시하여 혹시라도 있을 감염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 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내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고 혹시 역학조사나 자가격리 요청 등 방역상의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는 최대한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자분들께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 질문은 그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브리핑 이후 언론 대응 틈에 해주시면 문자나 메일 등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하신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선 세종에서 2분 받고 서울에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이거 유급휴가 관련 질문인데요. 이 사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이게 지원이 어떤 형태로 좀 이루어지는지 논의가 됐나 싶어서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보상에 관한 질문이십니까? 이게 사업장 폐쇄인 경우에 이제 직원들은 유급휴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이라든가 이제 사업장에 대한 뭐 영업손실 지원이라든가 이게 별개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합쳐서 이루어지는 건지 좀. 이거는
그 현재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의 방역에 필요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그 전체적인 폐쇄나 그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으로는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만 과거 2015년 메르스의 경우에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에 있었던 그 사업장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재로 인해서 그 건물 자체가 폐쇄 조치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그 보상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일반 사업장에 대한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네,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 KBS 홍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우한 교민 입국 관련돼서 어제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우한 교민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돼서 구체적으로 예정된 계획을 좀 묻고 싶은데요. 또 중국 국적 교민도 데려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또 지금 현재 우한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이 얼마나 계신지, 또 데려올 경우에는 보호시설은 어디에 둘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별진료소 관련돼서 어제 이제 처음으로 민간기관 확대 검사 시행 첫날이었는데 좀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좀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고, 현장에 이제 검사가 필요 없는 환자들이나 이제 방문이 많아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대책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현재로서는 우한에 대한 임시항공편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지금 향후 상황 변화가 생길 것을 좀 대비해서 주한 총영사관에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임시항공편 이용과 관련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추가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지금 질문 주신 그런 내용, 그러니까 특히 중국인 가족, 우리 국민의 가족들에 대한 귀국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를 확대했고 어제 이제 검사 가능한 기관을 종전의 보건환경연구원 18곳과 더불어 총 46곳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의료기관 그 중에 8개는 검진을 전담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38곳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초반에 이게 확대가 되었으나 모든 이 기관이 어제부터 바로 검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아마 일부는 저희가 아마 그런 자료는 어제 제공을 해드렸을 텐데 검사 물량에 대한 요구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브리핑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키트라는 물량 자체는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그래도 그나마 쉽게 보급이 될 수 있고 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코로 검체를 채취하는 요거를 넣어서 이 목까지 이게 넣어서 이게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감염의 위험도 있고 또 정확하게 검체를 채취해야 검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하는 단계에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검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채취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 검체를 검사기관이 옮겨서 이 유전자 증폭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에서 나타나는 유전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또 이게 해당되는 유전자의 그 결과인지를 확인하고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기관을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확인한 곳에서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물량 자체가 뭐 우선은 한 3,000건 정도 가능하지만 아마 그 다음 주 초중반쯤 되면 5,000건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이 검사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면 이 부분은 그 검사를 저희가 의료진 판단하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단순 증세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위험한 분들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그렇지 않은 분들, 그렇게 해야 조기에 진단을 통해서 위험을 발견하고 또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셔서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2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뉴시스 기자님 순으로 질문해 주세요. 예, 저 TV조선 최현영 기자입니다. 그 자가격리자 지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 외국인들, 지금 중국인들 자가격리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도 그 월 지원비가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가 14일이잖아요. 근데 14일인데도 월 지원비가 그대로 나가는 건지 그거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자가격리자는 몇 명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그 서초구에 30인실 관련해서 그 자가격리 시설 마련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거기에 격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 그 이번 주말에 저기 질문을 조금 끊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리스트를 적고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좀 답변 듣고 뭐 추가로 좀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외국인에 대해서 가능한지? 네, 저도 좀 확인을 좀 추가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기준은 세대원 수에 따라서 차등된 금액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까 제가 123만 원으로 말씀드린 경우는 4인 세대의 경우에 생활지원금이고, 외국인들 경우에는 1인 가구 지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좀 확인을 해서 45만 4,900원이 14일 이상 된 경우에는 45만 9천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자가격리자 숫자는 파악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제가 다 머릿속에 넣고 있지 못해서 즉시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14일 이상으로 한 경우는 저희가 이제 14일 이상을 접촉이 발생한 위험에 접촉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기 때문에 14일 이상을 격리를 하면 한 달치를 지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4일이 경과가 되면 1개월치의 생활지원비의 수급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서초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일 거라고 봅니다만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가에서
그 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건 본인의 편의도 그렇고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도 가능한 경우는 대체로 자기 집에서 사시던 곳에서 격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 자가격리로 인해서 방역 조치가 현저히 달성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나 외국인으로서 거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생기면 이런 별도의 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해당되시는 분이 뭐 서초구를 통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45만 4,900원인가요? 아니면 45만 9,000원인가요? 그 보도 참고 자료에 그 오늘 배포해드린 자료에 정확하게 그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45만 4,900원입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언급하면서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도자료 3쪽에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서 해주세요. 네. 예. 그 14일 이상이면 1개월 수급 조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늦게 발견이 돼서 뒤늦게 그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2주가 안 되는 경우도 혹시 있는지 하고 아까 그 질문하려다가 그 중단한 게 그 이번 주말에 지역 확산 그 고비라고 하셨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다시 보시는지 그 전망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14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위험 요인이 좀 지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4일 미만의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서 차감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번 주말이 고비다, 다음 주가 고비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황도 저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만 국외의 발생 상황, 특히 중국 그리고 다른 외국의 추가적인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보다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시스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뉴시스의 권호입니다. 그 14일 미만도 비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따가 자료를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한 영상원에서 하는 비공식 수요조사는 중수본과는 협의가 안 되고 그쪽에서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들어온다면 현재 아산과 진천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장소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추가로 퇴원 가능한 환자가 혹시 있는지 보고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한 교민에 대한 추가 임시 항공편 운항과 관련되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좀 더 저희가 추가적인 계획이 확정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브리핑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정례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한 총영사관을 통해서 이러한 사전적인 수요조사는 비공식적으로 일단 알아보겠다. 왜냐하면 규모나 필요성에 대한 사전적인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퇴원 환자 발생의 예정은 현재는 준비 중인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퇴원에 관한 지침을 이제 중앙임상 TF에서 정했고 질본과 협의하여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퇴원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세종에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네, 아까 자가
격리자 생활 지원비 관련돼서 저도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일가족이 자가 격리된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이 함께 사는데 4명이 격리 중이다. 이럴 경우에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월 말고 하루당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지원 금액이요. 네, 그 생활비 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더 있다고 해서 추가로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원의 수에 따라서 생활비가 들어가는 최소한의 내용을 저희가 그 최소한의 수준을 지원해 주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대원 수에 따라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격리된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그 세대원 규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금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뭐 안에서 격리된 인원수가, 가족 수가 많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루당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자료는 좀 자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참석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냥 서울과 세종 상관없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박홍명 기자인데요. 이게 어제 임상하시는 의사분들 얘기도 듣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보건 검사를 하시고 선별진료소에서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이 필요로나 이런 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인력 운영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까 차관님도 이게 전문성이 이게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수급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인력들을. 그래서 이분들의 로테이션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 중앙 단위의 조직들에 대해서도 좀 더 긴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그 인력을 이 부분에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좀 더 추가 배치를 하고 체제를 좀 더 갖추고 있습니다. 자평을 해보면 지난 2주에 비하면 금주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중수본 체제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지방의 경우에는 특히 이 보건소나 이 질병 방역 업무에 대응하는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선별 진료소에 대한 지원이나 추가적인 업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매우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지방에도 지자체에 지침을 내린 것도 보건소의 진료 기능, 통상적으로 좀 시행하고 있었던 진료 기능이나 건강 증진 업무를 축소 내지는 당분간 중지하고 방역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전환 배치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 지금 오늘도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전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방역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전환 배치나 그로 인해서 각 지자체의 여러 가지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등도 조정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고, 저희 중수본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일상 접촉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보건소 이외의 읍면동과 같은 일선 부서의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최대한 방역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와 혹시 만약의 경우 더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본 크루즈 사태 관련해 갖고 이게 국내에 들어오는 크루즈 정박 관련해 갖고 추가 대책 논의된 게 있나요?
현재 그 크루즈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 국내에 입항에 있거나 입항 이제 조만간 입항할 예정인 크루즈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향후에 아주 소수기는 합니다만 입항이 예정될 수도 있는 그런 선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지금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관계부처들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기자님. 네, KBS 홍진아입니다. 생활지원비 기준에서 혹시 나이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동남아 많이 가고 계시는데 이 사업 관광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권고 같은 게 있는지 권고 기준이 궁금하고요. 또 주변에 이제 휴가 예정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권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생활지원금은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이 부분은 소득을 대체해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불가피한 조치로 인해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개념이라서 이 부분은 나이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세대원에 따라서만 차등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외 여행이 계획되신 분들에 대한 여행에 대한 지침을 권고하는 업무는 외교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본 후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관련 상황을 여러 부처들과 함께 내일 진행되는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포함을 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다음 질문은 서울에서 CBS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네, CBS 황영찬입니다. 오늘은 특별 입국 절차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 안 해주셔가지고 오늘 자료가 있으면 좀 공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입국 제한자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게 연락처 확보는 물론이고 오셨던 분들 모두가 발열이나 백신 같은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으셨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 검역 절차는 사실은 특이 사항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별도로 브리핑하지 않았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입국 제한자가 특별 검역 절차로 인한 입국이 제한되시는 분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이 특별 입국 절차는 중국 지역으로부터 들어오시는 내국인,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추후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검역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락처가 확인이 되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전화를 걸어보고 연결이 되는지만 확인이 되면 이 특별 입국 절차는 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을 통해서 연락처가 확인이 안 되신 이런 사례가 현재까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외의 검역을 통해서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나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인천공항 안에 격리 시설이 따로 있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안에 머물면서 검역선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인천공항 내의 시설에 격리되어서 그 안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 이후의 입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관세청 통관지원국장도 배석해 있으니 혹시 관련 질문 있으면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TV조선 최연 기자입니다.
아까 그 크루즈 전박 관련해서 우리 국내 입항이 있거나 조만간 입할 예정인 크루즈선은 없는 걸로 확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국으로 가지 못해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크루즈들도 있고 그 앞으로 12일이나 23일, 27일에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이제 부산으로 올 거라고 이렇게 나온 보도들이 있는데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제가 좀 더 지금 현재 그 담당 국장급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추후 좀 상세한 내용이 좀 브리핑 될 수 있을 상황이 되면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11일 입항 예정인 편과 12일 입항 예정인 편은 취소가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된 정부의 방침 내지는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세종에서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예, KBS 홍진아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퇴원 검토 중에 환자 있다고 했는데 혹시 몇 번째 환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은 제가 확인을 해드리기는 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하시기에 중앙 임상 TF 지침이 마련됐다고 했는데 혹시 지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오늘 제가 좀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부분은 2시에 우리 방역대책본부의 정은경 본부장께서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여튼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안 나온 경우인데 그 앞에 전단의 조건들이 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치료를 담당하셨던 의료진들과 같이 TF를 구성을 해서 의논을 했고 질본과 협의해서 그러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후 2시 브리핑 때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세종에서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서울에서 질문 더 있으신지요? 없어요? 네. 그럼 질문 더 이상 없으신 거지요? 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보건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방역 당국으로서는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손을 잘 씻고 또 위생 수칙을 지키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질병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독 지침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 이상의 조치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과도하게 저해되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과학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즉시 제공해 드리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지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을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생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